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64살 4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하자고 농담했지만 가볍게 넘기고 각자 결혼해 살다가 올해 6월 여의도 공원에서 65세 강우철과 40년 만에 재회했지만 그는 아직 이혼 못했고 아내가 시설에 10년째 입원 중이며 우철의 아들이 재산 노린다며 접근하지 말라고 전화로 경고했으나 우철이 아들에게 그녀는 내 인생을 걱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지켜줬고 3개월 후 아내가 사망하며 남긴 편지에 다른 사람 사랑하며 여생 보내라고 써 있어 제대로 다시 만나자고 고백해 함께하기 시작한 박정화의 4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늦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화예요. 올해 64살이에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6년 전까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 이름은 이성민이었어요. 68이었어요. 결혼한 지 35년이었어요. 저는 28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32이었고요. 평범한 부부였어요. 아이는 하나예요. 아들이요. 이름은 민호예요. 올해 35살이에요. 결혼했어요. 3년 전에요.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32이에요. 손주는 아직 없어요. 민호는 IT 회사 다녀요. 과장이에요. 저는 평생 주부였어요. 아이 키우고요.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남편은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부장까지 했죠. 5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런데요. 6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일부 남편의 죽음. 그날은 5월 20일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파 라고 힘들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수술했지만요. 살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갔어요. 갑자기요. 6년이 지났어요.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지만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요. 올해 6월이었어요. 이부 40년 만에 재회. 6월 15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요. 여의도 공원으로 갔어요. 아이스 커피를 샀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천천히 마시면서요. 사람들을 봤어요. 평화로웠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화야, 너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백발이었지만요. 얼굴이 낯익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야. 강우철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우철이? 라고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우철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40년 전에요. 3부 고등학교 시절. 강우철이랑 저는요. 같은 반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우철이는 반장이었어요. 인기가 많았죠.
잘생기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우철이랑 친했어요. 친구로요. 남사친이었죠. 함께 공부도 하고요.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3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우철이가 말했어요. 정화야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농담이야. 근데 진심이기도 하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농담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졸업 후요. 연락이 끊겼어요. 각자 대학 가고요. 다른 사람 만나고요. 결혼했죠.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다시 만났어요. 여의도 공원에서요. 사부 제회의 설렘. 우철이가 물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응. 앉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철이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40년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라고 물었습니다. 했어. 근데 남편이 6년 전에 세상 떠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너는? 라고 물었습니다. 나도. 결혼했었지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과거형이네. 이혼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우철이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부 첫 번째 충격. 정화야. 솔직히 말할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나. 사실 아직 이혼 못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아직? 그럼?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시설에 입원해 있어. 10년째 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병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치매야. 중증이라서 혼자 생활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지금도? 라고 물었습니다. 응. 일주일에 3번은 가. 면회하러 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우철이가 계속 말했어요. 정화야. 너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배신하는 남편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알겠어. 이해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육부 그래도 만나는 우리. 그날 이후로요. 가끔 만났어요. 일주일에 1번 정도요. 여의도 공원에서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과거 이야기도 하고요. 일상 이야기도 했어요. 편했어요. 우철이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화야, 밥은 잘 챙겨 먹어? 라고 걱정했습니다. 응. 잘 먹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요리하기 힘들지? 라고 물었습니다. 익숙해. 6년 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조금.
있어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어요. 우철이에게 아내가 있으니까요. 7부 두 번째 충격.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라고 받았습니다. 박정화 씨죠? 라고 남자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강우철의 아들 강민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빠 재산 노린다는 소문 들었어요.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누군가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줌마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오랜 친구일 뿐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이 나이에 무슨 친구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고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우철이가 제 표정을 봤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8부 우철의 선택.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얘기했어요. 방금 내 아들한테 전화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나한테 접근하지 말래. 내 재산 노린다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철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 그 녀석이 라고 화를 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아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철이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그 아줌마 조심하세요. 요즘 황혼 사기 많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40년 만에 만난 사람인데 라고 따졌습니다. 정화는 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야.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라고 아들이 소리쳤지만요. 우철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봤어요. 정화야.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네 라고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철아 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라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요.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64살에요. 누군가 저를 지켜주려 한다는 게요.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 몰랐어요. 구부 아들과의 대면. 일주일 후였어요. 우철이가 말했어요. 정화야, 오늘 우리 아들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를?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좋아. 만나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3시요.
카페에서요. 시간이 됐어요. 카페로 갔어요. 우철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봤어요.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철이가 먼저 말했어요. 민수야, 정화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40년 만에 우연히 만났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라고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요. 우철이가 말을 끊었어요. 정화는 날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오랜 친구일 뿐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정말 그냥 친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우철이가 힘들 때 옆에서 얘기 들어주는 친구일 뿐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더니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조금 표정이 풀렸어요. 10부 3개월 후. 그 후로요. 우철이랑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요. 공원에서요. 가끔은 영화도 보고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요. 여전히 선은 있었어요. 우철이에게 아내가 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어요. 9월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우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뭐? 라고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새벽에 라고 울먹였습니다. 우철아,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복잡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이야.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11부 장례. 병원으로 갔어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우철이가 앉아 있었어요. 힘없어 보였어요. 우철아 라고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정화야. 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힘내 라고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이었어요. 저는 매일 갔어요. 우철이 옆에 있어줬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하는 날이요.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12부 아내가 남긴 편지. 장례를 마치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철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화야, 오늘 시간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래? 라고 물었습니다. 여의도 공원. 우리 처음 만난 벤치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원으로 갔어요. 우철이가 와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왔어 라고 인사했습니다. 앉아 라고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우철이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아내가 남긴 편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2년 전에 쓴 거래 라고 설명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13부 편지의 내용.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치매 때문에 당신에게 너무 짐이 됐죠. 10년 동안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당신의 청춘을 다 바쳤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나는 없어요. 당신 혼자 남았어요. 당신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길 바래요. 그 사람과 따뜻하게 여생 보내길 바랍니다. 외롭게 혼자 살지 마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내. 편지를 읽다가요. 눈물이 났어요. 우철이도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요. 14부 고백. 한참 후에요. 정신을 차렸어요. 우철이가 말했어요. 정화야.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정화야. 이제 우리 제대로 다시 만나볼래?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우철아. 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도 그러길 바랐어. 나도. 정화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철아. 나도. 너 없으면 외로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라고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응. 같이 있자. 남은 인생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철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울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석 달이 지났어요. 우철이랑 매일 만나요. 저녁마다요. 여의도 공원에서 손잡고 걸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해요. 40년 전에요. 우철이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고요. 그때는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40년 후에요. 진짜가 됐어요. 우철이는 지금도 말해요. 정화야, 40년 전에 진심이었어. 지금도 진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지금 진심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요. 하지만 64예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요.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거더라고요. 따뜻하고요. 묵직하고요. 진실해요. 우철이와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매일 말해요. 우철아, 남은 여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화야. 라고 대답합니다. 40년을 돌아서요.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요. 가장 진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사랑은 찾아와요. 40년 후에도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